자신만의 공부 방법과 학습 계획, 하루에 수행한 공부의 양을 인증하기도 하는 공부 블로그. 학생들끼리 서로의 공부법을 공유하고 전수하는데 여기 블로그 이웃만 해도 7천여 명에 이르는 핫한 공부 블로그가 있다. 학습 계획부터 문제풀이까지 다양한 과목의 공부 방법을 포스팅하며 쏟아지는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는 블로그의 주인은 누구일까? 블로그의 주인공은 창원대학교 1학년 정현진 양. 고등학교 내내 공부법을 포스팅하면서 학업에 정진,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블로그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며 한 단계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현진 양의 공부법. 다양한 과목 중에서도 블로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회탐구 공부법을 알아본다.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현진 양의 집. 방학 기간이지만 현진 양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현진 양의 포스팅을 기다리는 학생들 때문이다. 대학 진학 후 맛집, 대학생활 등 폭을 넓혀 포스팅을 하지만 공부법은 빠질 수 없는 주제다. 공들여 내용 하나 올리는데 2~3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는 공부 포스팅을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해왔으니 지켜보던 부모님, 자칫 공부에 소홀할까 마음고생도 심하셨다는데. 처음에는 답답했죠. 모든 학부모는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단어 공부를 한 자라도 더 외우든가 아니면 수학 문제를 한 문제 더 풀든가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이가 블로그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신문, 방송학고다 갈 수 있었고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공부 블로그를 운영하며 슬럼프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현진 양. 특히 사회탐구 공부법을 보완하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했던 현진 양의 사회탐구 공부법은 무엇일까? 저는 수능 과목으로 이제 사탐에서 한국 지리랑 사회문화를 선택했는데요. 암기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도 많고 암기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글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5줄 되는 서술형 글이라도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옆에 간략한 설명을 붙이고 조금 더 저만의 그림을 이용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 것도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하나의 노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복습을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다른 세계편을 이용해서 밑줄을 긋고 표시를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림의 완성도를 높였고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의 공부법을 확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림으로 기초를 다지는 현진 양의 한국지리 공부법.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림 옆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 포인트를 표시, 복습에 용이하게 만들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여러 입장을 비교하거나 내용들을 특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를 한번 이용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분과 관련은 어떻게 적을지 또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적을지 고민을 했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완성된 표를 가지고 저만의 사회문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의 표를 따라 그리면서 내용을 그대로 적는 공부법이 아니다.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핵심을 보완해 자신만의 새로운 표를 만든 것이다. 하나의 표를 만들기 위해 했던 고민과 내용 정리 역시 학습하는 하나의 과정이 됐다.
표로 기초를 다지는 현진양의 사회문화 공부법. 교과서를 보며 핵심 키워드를 표시했다. 그 다음 교과 내용을 이해하여 갈래를 나눠 표로 만들었다. 단순히 줄글로 되어 있던 내용을 구조화시킨 것이다. 보통 중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따로 놀고 산만하다는 건데요. 그걸 표나 그림으로 압축하는 순간 일종의 기호화되어서 내용 분량이 줄어들고 큰 구조와 줄기를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대하고 방대한 내용들을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그런 표로 구조화하는 방식이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방대한 교과 내용, 그림과 표로 정리하며 기초 개념을 잡았던 현진양. 공부한 내용을 복습할 땐 이해한 것을 확인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마인드맵의 형식을 이용한 복습법이었는데, 단순히 마인드맵의 제목과 소제목을 이용해서 갈래를 뻗어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앞에 제가 사용했던 그림, 표를 이용해서 간략적이고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저만의 복습 공부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단원별 내용 정리보단 하나의 주제를 선정, 여러 단원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줄기를 뻗어나갔다. 단원을 허무는 이 복습법은 현진양에게 더 다양한 구조화를 가능케 만들었다. 물론 그림을 보태 시각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림과 표로 기초를 다져라. 현진양의 사회탐구 공부법. 먼저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 중요한 한국지리는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었다. 이후 설명을 덧붙여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했다. 비교와 구분이 중요한 사회문화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캐치, 교과 내용을 구조화하여 갈래를 나눠 나만의 표로 만들어 정리했다. 또한 마인드맵의 형식을 이용해 복습을 했는데, 이때 단원별로 구분지었던 내용을 주제별로 재정립, 다양한 구조화를 통해 이해 범위를 넓히고 그림을 보태 시각화했다. 며칠 후 창원에 위치한 경일여고에서 현진양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후배들의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 모교를 찾은 것이다. 졸업한 선배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자리. 신문방송학에 대해 알려줄 선배로 현진양이 초대됐다. 신문방송학과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해서 언론. 저 신문방송학과는 한마디로 더 많은 후배들이 신문방송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공을 선택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많은 것을 알려준 현진양. 끝까지 경청해준 후배들을 위해 선물 보따리도 풀었는데, 현진양의 블로그 닉네임을 본 후배들이 웅성이기 시작했다. 이거 맞는데? 저 이름 들어간 네, 알아요. 검색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이트가 이제 나라라 개불이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 엄청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막 시험 기간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블로그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닉네임만 듣고도 단번에 알아차린 후배들. 몰랐던 후배들 역시 현진양의 공부 블로그에 관심을 보였다. 명함 줬을 때 이름은 몰랐는데 이제 닉네임 보고 전주 알았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꾸준히 공부법을 올려서일까, 현진양의 블로그를 보고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멘티를 지원했다. 멘티 지원자들,
현진 양에게 어떤 공부법이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멘티 지원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부법을 포스팅했던 현진 양 역시 떨리기는 마찬가지. 신중함을 더해 자신의 공부법과 맞을 멘티를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멘티, 경일여고 2학년 홍유정양이다. 그냥 완전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을 볼 때 그 기분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진짜 기뻤어요. 즐겁고. 안녕. 안녕하세요. 그거 멘티 신청서 네. 너가 먼저 처음으로 쌤한테 갖다 했는데 네. 이유는 뭐야? 나중에 수능을 칠 때 사회문화를 치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사문 성적이 생각처럼 잘 안 나와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그럼 사문 공부는 해봤어? 한번? 네, 보충 때 수업 들었던 거를 바탕으로 해봤는데 공책에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굳이 써야 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쓰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네가 표를 그렸잖아. 네. 표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뺏긴 거지. 네, 여기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 내용도 전부 다. 네.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듯한 멘티의 핵심 노트. 멘토는 교과서를 받아 적기만 했던 멘티의 공부법에 무엇을 더해줄까? 나도 표를 썼거든. 표를 써서 공부한 게 뭐냐면 너는 그냥 의미 하나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적었잖아. 근데 나는 보면 이렇게 여러 갈래를 적었잖아. 그래서 하나의 갈래 말고 여러 가지 갈래를 너가 직접 생각을 해내서 적을 수 있게끔 내가 알려줄게. 밀착 멘토링 주제, 표를 통해 정복하는 사회문화. 이미 책에서 다 줄거리니까 네가 이걸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다 하려면은 힘들잖아.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표를 만들면은 훨씬 보기도 쉽고 공부하기도 쉽겠지. 보면 이미 뭐 1번 전제, 2번 기본 입장, 연구 목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이렇게 너가 그대로 뺏겨 적으면은 아까 그것처럼 그냥 교과서 내용을 뺏기는 거에만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표를 일단 제외하고 너가 처음부터 읽은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하는 거야. 계량화, 통계적 분석, 규칙성, 일반화, 규칙성이나 법칙 정립, 그다음에 일반화, 미래 결과 예측. 목적이 들어있지만 이 내용이 목적이 들어있지만 이 전체 연구의 장점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잖아. 굳이 이 내용을 목적에 적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 연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너가 따로 장점이라는 갈래를 만들어서 적는 거야. 계속 목적에만 적다 보면 목적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많아지지 이 내용을 다른 갈래로 뽑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적는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장점이 있다면 나는 항상 장점이 있다면은 반대로 단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개로 나와 있을 때 뭐 적합하지 않다, 주관적 가치 배제, 피상적 연구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런 내용은 이렇게 뭐 않음은 그냥 X로 표시를 한다든지 최대한 간단하고 근데 너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어차피 이건 네 노트고 너가 나중에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갈래 안에서는 너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장점 우리가 찾아서 적었잖아. 그렇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장점도 비교해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장점이면 갈래 안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 친구의 장점을 찾았다면 반대로 이 친구의 장점도 찾아줄 수 있어야 너가 훨씬 공부하기도 쉽고 나중에 알아보기도 쉬울 거야. 그리고 만약에 책에 이 방법의 장점은 있는데 이 방법의 장점이 없어. 그러면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시험은 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참고서나 다른 문헌들 찾아보면서 나가는 것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처음에는 의미만 적었지만 뭐 특징, 장점, 단점들을 찾으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전체적인 차이점을 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네가 직접 정리했기 때문에 훨씬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점을 네가 한눈에 보기 쉬울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회문화 표 만들기. 우선 교과서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키워드를 체크한다. 이후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며 갈래를 만든다. 교과 내용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갈래는 추가하며 작성한다. 이때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갈래에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서나 교과서에서 찾아 적어 표를 완성시킨다. 내가 지금까지 표를 만드는 법을 설명해 줬잖아. 혹시 모르는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이 표를 정리를 할 때 이 책 안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빨간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끄어진 거는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나는 주로 어떻게 썼냐면 빨간색 펜 있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너가 듣다가 메모를 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내가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거고, 파란색은 너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 한 번 더 보면서 이거 빠뜨렸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적어주는 거야, 옆에. 그 다음에 형광펜은 나는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 뭐 중요할 것 같거나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라고 싶은 부분을 너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다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어 내가. 너도 꼭 뭐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더라도 너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색깔을 이용해서 같은 색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지어서 나눠주면은 편할 거야. 네, 사실 이 안에서 중요한 거를 뽑으면 되긴 한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걸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팁이나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으시면? 나는 처음에 당연히 어렵지. 나도 처음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일단 교과서를 다 읽었어. 그러니까 표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읽었어. 밑줄 그으면서 읽고 그냥 눈으로 읽기도 하고 한 두세 번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계량화, 통계 이렇게 단어들이 보이잖아. 문장이 아닌 단어들은 너가 키워드로 잡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 물론 처음에는 뭐가 중요한지 잘 헷갈리지만 몇 번 읽다 보면 키워드가 보일 거야.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그런 키워드를 위주로 정리하면 좋아.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뉘어서 나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편. 근데 나는 표를 만들 때 고려했던 방법이 갈래가 한 두 개 정도 나와버리면 굳이 길게 표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 너가 괜히 그냥 종이 낭비지 그거는. 그래서 그냥 좀 양이 많은 내용을 위주로 갈래가 너가 생각해봤을 때 갈래가 한 4-5개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표를 만드는. 굳이 전부 내용을 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한 4-5개 나오는 부분을 너가 갈래로 잡으면 표 만들기도 쉽고 쓸 내용도 있을 거고.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봐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갈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표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다음에 그걸 또 토대로 멘토링을 해줄게. 멘토링이 끝난 후 유정량의 공부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한 채 효과 없는 공부법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정량. 그녀에게 이번 밀착 멘토링의 의미는 크다.
사문 공책을 정리를 했던 것도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하면서도 저는 이걸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아까처럼 줄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많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기 싫었구나. 그래서 내가 공책을 정리할 때 문제점이 뭔지를 알게 됐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제 감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아요. 공부법에 대해 감이 잡히는 시간. 사실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 잘못된 공부법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표로 하는 사회문화 공부의 경우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그 자체가 공부가 되기도 하고 내용을 구분짓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다. 학자는 굳이 칸을 안 만들고 시험에서도 이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특징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뭐 옆에 가로를 해서 학자 이름을 넣는다던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누구라는 인식이 바로 떠오르게 바로 외울 수 있게끔 학자는 옆에 적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론이랑 이 이론을 비교해서 표를 만든 거잖아. 근데 이 교환 이론이 작년부터 수능이 안 나오거든. 아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단 말이야. 비교를 하려면 기능론이랑 갈등론이랑 상징적 상호작용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책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이게 없어졌는지 안 없어진지 잘 모른단 말이야. 없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네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제일 최근 기출문제를 보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게 빠져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 통해서 네가 이 내용 안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지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해. 이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찾아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힘들어. 이제 내가 키워드들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게.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보기를 너가 문제 말고 일단 보기를 먼저 다 읽어보면은 일단 1번 보기에서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했지. 여기서 상징적 상호작용 보면 딱 나와 있지. 능동성, 자율성.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 2번 보면은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한대. 그러면은 앞에서 기능론에서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 유기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지만 이게 너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도 이제 문제에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고 너가 다시 돌아가서 맞춰보면 돼.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너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놓칠 수 있어. 그렇지만 이제 보기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다시 찾고 하는 거지.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법.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 이후 선택지문에 자주 사용되는 특정 단어들도 파악하고 선택지문과 교과서에 함께 강조되는 키워드를 찾는다. 그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교과서가 주는 제목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니 빈출되지 않는 주제도 너무 큰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내가 정리하고는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현진 학생이 공부한 방식대로라면 기출의 중요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기출에서 나오는 그 핵심 단어 위주로 갈래를 나눠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순서의 제목 정리보다는 빈출 키워드 중심의 정리가 공부에 있어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 파악이라 그러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너가 밀표를 만들었잖아. 이제 복습도 중요하잖아. 수능까지 가야 되니까. 너가 장점에 실증적 연구 방법은 정확하고 정밀하다고 적어놨잖아. 그러면 왜 실증적 연구 방법이 정확하고 정밀한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너가 목적의 자료 계량화 분석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심증적인 증거가 아니라 계량화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거란 말이야. 그냥 계량화야. 그리고 그냥 정확해. 이것만 따로 보면은
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표를 정리해놓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갈래를 연관시켜서 자료 계량과 분석을 통했으니까 정확하고 정밀하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 이렇게 너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공부할 땐 서술화된 내용을 간단하게 줄여 보기 쉽게 만들고 복습할 때는 다시 서술화하면서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축약시킨 내용을 다시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학습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방대한 분량을 작게 구조화해서 내 머릿속에 보관해 놨다가 다만 그걸 풀어낼 때 다른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 구조화된 거에 매몰되어서 키워드에 한정돼 버리고 공부에 대해 흐름이 뚝뚝 끊겨버리는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그걸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공부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공부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방대한 거를 그냥 다 흡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1%도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간략하게 구조화했다가 그것도 키워드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상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거잖아요. 공부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방법 같아요. 구분하고 축약하고 다시 확장하기를 반복하며 많은 양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공부법. 유정량의 것으로 만든다면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핵심을 잘 못 집어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를 배운 것 같고 그리고 공책 정리를 할 때 항상 그대로 보고 적기만 했는데 이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공부 역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현진 양.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꿈을 향해 갈 것이다. PD를 꿈꾸고 신방과에 진학은 했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서 좀 더 제 성격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 역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조언을 듣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